안녕하십니까. 유니티비의 김하늘입니다. 매주 화요일 전문가를 모시고 한 주간의 한반도 동향에 대해 알아보는 한반도는 지금입니다. 지난주 북한은 지방예산제 실시 40주년 기념 중앙보고대회에 이어 8일 김정은의 최고사령관과 전후관 방문이 있었습니다.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개성공단과 관련한 세계 분과위 개최에 합의하는 한편 대통령 실명 비난과 함께 정보원 첩자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정세분석 총괄과의 임혜지 사무관을 모시고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조명록 사망 3주기를 맞아서 김정은이 최고사령관과 전후관을 방문을 했다고요? 네,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11월 9일 김정은이 조명록 사망 3주기를 맞아 인민무력부 혁명사적관에 있는 최고사령관과 전후관을 방문한 것을 보도했습니다.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등이 김정은을 수행했습니다. 김정은은 전후관에 전시된 조명록의 사진과 유품 등을 둘러보고 김정일에게 충성했던 소위 혁명 전사들의 사진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한 명씩 불렀다고 합니다. 노동신문은 이 사실을 보도하면서 조명록이 김일성, 김정일과 함께 있는 사진을 4장이나 실으면서 조명록을 김정일의 충직한 전우로 소개했다고 합니다. 이 사망 3주기를 기념하면서 조명록을 부각시킨 의미도 그렇고요. 또 조명록은 어떤 인물인지 궁금하거든요. 네, 조명록은 1995년부터 인민군 총정치국장 자리를 차지했고요.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과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을 역임했습니다. 지난 2010년 사망했는데요. 김정일 시대 소위 군부 1인자라고 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조명록은 또한 2000년 김정일의 대미 특사로 파견되어 빌 클린턴 당시 미국 대통령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당시 군복을 입고 클린턴 대통령을 만났다는 일화가 북한의 성군 정치에 대한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이번 김정은의 전후관 방문은 군 다독이기 차원의 행보로 보여지고요. 군 원로층을 대상으로 김정은에 대한 대를 이은 충성심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 지방예산제 실시 40주년을 기념하는 중앙보고대회도 개최됐죠. 어떤 행사였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11월 6일 4.25 문화회관에서 지방예산제 실시 40주년을 기념하는 중앙보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박봉주, 곽범기, 이철만 등이 참가했고요. 내각 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인 노두철이 보고를 하면서 지방 경제문화 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1973년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열린 당 중앙위 정치위원회에서 김일성이 언급한 지방예산제를 실시할 것에 대하여를 그의 육성으로 청취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지방예산제는 지방 단위의 소규모 공장과 기관은 지방자치 수입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더 나아가 지방예산이 국가예산을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네, 또 그 외에 주목할 만한 북한 내부 동향에 대해서도 전해주실까요? 그 외에 지난주에는 전국 과학자, 기술자 대회의 개최가 예고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전국 과학자 기술자 대회는 1946년에 최초로 열린 이래 총 8번 개최가 되었는데요. 가장 최근에 열렸던 대회가 2010년 3월 31일에 있었던 것으로 이번 대회는 김정은 체제 이후 처음 개최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동 대회의 참가자들이 11월 7일과 8일에 걸쳐 평양에 도착했고 박봉주 등이 참가자 숙소를 9일 방문했다고 보도되었네요. 이 대남 동향에 있어서는요, 지난 11월 6일 북한이 박근혜 대통령 실명을 거론하면서 비난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북한은 11월 6일 조평통 대변인 기자 답변을 통해 우리 대통령이 11월 2일 프랑스의 르 휘가로지와 인터뷰하면서 언급한 정상회담 가능성과 관련해서 대내 정치적 위기에서 벗어나 보려는 궁여지책이라고 하며 대통령 실명 비난하였습니다. 이번 조평통을 통한 대통령 실명 비난은 지난 10월 17일 이후 20여일 만에 등장한 것입니다.
그 외에도 북한은 글로벌 호크 구매 등 우리 군의 전력 증강 관련해서 비난을 하였고요. 우리 정부 당국자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했다고 비난하는 등 연일 우리 정부에 대한 비난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 우리 측 정보원 첩자를 체포해서 조사 중이다 이렇게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이죠? 네, 북한은 11월 7일 인민보위부 대변인 기자답변 형식으로 평양까지 침입한 우리 국민인 정보원 첩자를 체포하였고 현재 조사 중에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북한이 이처럼 우리 정보기관 관계자를 체포했다고 보도한 것은 처음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 국정원 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표명했고요. 다음 날인 11월 8일 북한은 조평통 대변인 담화를 통해 국가정보원이 북부 국경지대에 두리아나와 같은 모략단체를 들이밀어 북한 주민들을 유인 납치하고 있다고 비난을 하면서 국정원 등 탈북 관련 가담자를 무자비하게 처단할 것이며 탈북자 제거를 위한 단호한 행동 조치를 즉시 시행할 것이라고 위협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11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우리 국민을 체포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신원 사항을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정부 조치는 추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개성공단에서 이번 주에 그 분과회를 개최하기로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네, 11월 13, 14일 이틀에 걸쳐 출입체류 분과위, 투자보호관리운영 분과위, 국제경쟁력 분과위를 열기로 남북 간 합의를 했습니다. 우리 측은 11월 6일 남북공동위원회를 통해 분과위원회의 조속한 개최를 촉구하는 통지문을 북한에 전달했고요. 북한이 11월 8일 세계 분과위를 오는 13, 14일에 열자는 답변을 우리 측에 보내옴에 따라 분과위를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통신, 통관, 통행 등 즉 3통 관련 분과위 개최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고요. 우리 측은 북측이 답변하지 않고 있는 3통 분과위도 조속히 개최하자고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정말 이 개성공단 운영의 핵심인 3통에 관한 분과위가 앞으로 개최될지 궁금하네요. 다음으로 북한의 대외 동향 소식입니다. 눈에 띄는 것 중 하나가 중국 측 육자회담 수석대표죠. 우다웨이 외교부 한반도 사무특별대표의 방북이 있었습니다. 네, 중국의 우다이 대표는 11월 4일부터 8일까지 방북했습니다. 우다이 대표가 지난달 28일 미국을 방문하여 미국 측 육자회담 수석 대표인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회담을 한 뒤 바로 11월 4일 북한을 방문해서 국제사회의 이목을 끌었는데요. 그러나 북한 중앙통신은 우다웨이의 입출국 사실만 보도하는 데 그쳤고 닷새 동안의 방북 기간 중 우다웨이가 누구를 만났는지 등 구체적인 활동 내용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외교부도 브리핑을 통해 우다웨이 대표가 북측과 육자회담 재개와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고만 전하면서 적절한 시점에 방북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 그 일본과의 접촉도 있었죠. 네, 프로레슬러 출신인 일본 국회 참의원 이노키 간지가 11월 2일 방북하였습니다. 이노키 의원은 일본 체육단체인 체육평화교류협회의 평양 대리사무소를 개설하기로 하고 북측의 조일 5호 친선협회와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1월 5일 마스나미 겐시로 이사장이 이끄는 일본 체육대학 대표단도 평양에 도착하였는데요. 이날 일본 체대 대표단을 환영하는 연회에는 김영일 노동당 비서, 마스나미 이사장, 이노키 일본 참의원 일행 등이 참석을 했고요. 이들은 이번 일본 체대 대표단의 방북이 양국의 우호 관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뜻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1월 6일에는 장성택이 이노키 참의원 일행 등과 담화를 가졌고요. 일본 체대 선수들은 작년 11월에도 북한을 방문해 체육 교류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북한을 중심으로 한 주간을 전망해보는 순서입니다. 먼저 북한의 대내적인 태도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네, 대내적으로는 아직 구체적인 날짜가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전국 과학자, 기술자 대회가 개최되리라 보여집니다. 이번 대회 개최를 계기로 경제 발전에서 과학 기술의 중요성을 보다 강조하고 사회 각 부문별 기층 조직 강화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이 지난 한 주는요, 대남 측면에서 비난과 위협이라는 좀 다소 부정적인 태도를 취했는데요. 이번 한 주는 어떨 것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네, 대남 측면에서는 일단 11월 13, 14일에 걸쳐 개성공단 분과위를 통한 남북 접촉이 지속되는 한편 우리 인원 체포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의 탈북자 정책을 소재로 비난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이 대외적인 측면에서는 북한이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네, 이번 주 대외적으로는 육자회담 재개와 관련해서 주변국과 대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특히 조태용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11월 13, 14일 중국을 방문하고 미국 글린 데이비스 대표가 17일 중국을 방문하죠. 이런 일정들을 북한도 의식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제3국과 활발한 교류도 지속을 하면서 국제적인 고립을 탈피하려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세분석 총괄과의 임혜지 사무관을 모시고 한 주간의 한반도 동향을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